첫 번째 경기 텔아비브 대 미트윌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텔아비브는 브라가 원정에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다비다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경기를 내줬고 센터백 아산테와 중앙 미드필더 가브리엘이 퇴장당하며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라이우스와 웨슬리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홈 구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담스러운 중립 일정이다. 그래도 마드본과 자하비 등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공격수들은 있다. 미트월라는 분데스리가 강호인 호펜하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다. 비록 원하던 승점 3점을 챙기진 못했지만 1점을 따냈다. 오소리오가 측면 공격수로 나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프랑콜리노는 확실하게 주전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는 모습이다. 음바부와 쇠렌센 등 경쟁력 있는 수비진도 있다. 접전을 본다. 브라가전 패배의 충격을 벗어나려 할 텔아비브가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수비진의 핵인 아산테의 공백은 작지 않다.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인 시소코가 공격 전개보다 수비에 신경을 써야 하고 최전방으로 쉽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다.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페렌츠바로시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렌츠바로스는 안더레흐트 원정에서 분패했다. 승점 추가를 목표로 한 원정이었기에 수비 라인을 강화하고 나선 경기였는데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아다마 트라우레와 바르가가 나선 최전방의 역습 완성도가 인상적이었고 로맨스가 중원에서 팀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단 강팀 상대로 크랙 역할을 할 교체 자원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토트넘은 카라바흐 상대로 의미 있는 승리를 따냈다. 로테이션을 돌렸기에 출전한 센터백 드라구신이 전반 10분도 되기 전에 퇴장당하며 80분 이상을 수적 열세에 시달렸는데 3골차 환승에 성공했다. 파페사르와 솔란케, 존슨 등이 찾아온 기회에서 완벽한 피니셔 역할을 했고 그레이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였다. 단 이번 원정에는 손흥민의 출전이 어렵기에 쿨루셉스키와 베르너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손흥민이 결장한 맨유 원정에서도 3골차 완승을 따내며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이 경기에서도 전력의 우위를 살릴 수 있다. 파페사르와 벤탄쿠르가 상대 중원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고 솔랑케가 공격을 주도할 토트넘이 유로파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카라바흐 대 말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라바흐는 토트넘 원정에서 충격패를 당했다. 원정이었지만 상대가 이른 시간 퇴장을 당하며 수적 우세를 갖고 경기에 임했지만 외려 3골을 허용했다. 주비르와 주닝요 등 아제르바이잔 최고의 투톱을 내보냈지만 한 명이 적은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 때문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야 한다. 말메는 홈에 2점을 살리지 못하며 레인저스에 패했다. 스웨덴 리그 1위 팀으로 이번 유로파에서 호성적을 노리고 있었는데 출발이 좋지 않다. 그래도 중립 경기로 펼쳐지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페냐와 크리스티안센 등이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카라바흐의 승리를 본다. 말메는 스웨덴 리그 최강이지만 유럽에서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 또 이 경기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정 일정이기도 하다. 바이라모프와 로드리게스가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수 있고 주비르가 해결할 카라바흐가 토트넘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디나모 키예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펜하임은 분데스리가 초반 출발이 좋지 않다. 승리 추가에 어려움을 겪었고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그래도 크라마리치의 존재감은 확실하다. 클로젝, 라르센 등의 지원을 받아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상대 수비에 확실한 부담을 주고 있다. 직전 원정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했지만 최근 승리가 없고 홈 일정이기에 이 경기에는 베스트 11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이다. 키이우는 중립 경기로 펼쳐진 라치오전에서 완패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야르몰렌코를 비롯해 카바예프와 바나트가 골을 노렸지만 라치오의 최종 수비를 넘지 못했다. 때문에 1패를 안고 있고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원정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샤파렌코와 브라주코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호펜하임의 승리를 본다. 키이우는 지난 시즌에도 유럽 대항전에서 부진했는데 이번 시즌 출발도 아쉽다. 우크라이나 국대 멤버들이 대거 포진해 있지만 확실한 9번 역할의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크라마리치와 흘로젝이 기회를 골로 연결할 호펜하임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RFS 대 갈라타사라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가스 푸트볼라는 원정에서 부쿠레슈티에 패했다. 지가에 한 골이 나오긴 했지만 4골이나 실점한 경기였다. 모처럼 출전한 유로파에서 토너먼트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슷한 전력의 팀에 패했기에 출발은 아쉽다.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 파니치와 아담 등 중원이 경기 내내 라인을 올릴 것이다. 갈라타사라이는 홈 경기에서 파우크를 완파했다. 선발 윙어로 나선 악군의 골이 있었고 다소 잊혀진 듯한 인상이 강했던 이카르디도 교체로 팀에 힘을 보탰다. 페네르바체와 리그 우승 경쟁 중이고 유로파 우승도 노리는데 출발이 좋다. 오시멘의 가세 효과가 확실한 데다 바추아이와 데미르바이 등 언제든 힘이 되어줄 로테이션 자원도 즐비하다. 갈라타사라이의 승리를 본다. 리가스는 이카우니엑스의 한방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원정팀에 비해 선수단 구성이 아무래도 떨어진다. 오시멘과 이카르디가 최전방에 나와 역습 상황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할 수 있고 토레이라의 중원 장악이 있을 갈라타사라이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첼시 대 KAA 헨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최근 흐름이 매우 좋다. 리그에서 연승에 성공하며 4위로 올라섰고 리그컵에서도 5골차 대승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전반에만 포트트릭을 기록한 콜 팔머의 활약 속에 브라이튼을 제압했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정복에 나선다.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지만 은쿤쿠와 페드로 네투, 무드리크가 나설 수 있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헨트는 파르티잔을 잡고 본선으로 왔다. 그러나 첫 경기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첼시를 만나게 됐다. 무리하게 정면 승부를 걸기보다는 최전방에 나설 맥스딘을 제외한 선수들의 라인을 내려 버티기로 임할 것이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헨트도 벨기에 리그의 강으로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엄청난 화력의 첼시를 원정에서 상대해야 한다.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중원에 나서 중원을 장악할 것이고 네투와 은쿤쿠가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첼시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